안녕하세요. 정음아빠TV 정음이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의 문턱에 와 있어요.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 상황도 아직 안 끝났죠? 네, 모두 건강한 한 해, 남은 한 해 보내시고 내년에 활기찬 한 해 같이 맞이하기를 빌면서 오늘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세로 셈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가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로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하는 영상은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65번, 67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로셈을 많이들 하고 많이들 가르치는데 제가 영상에서 세로셈을 먼저 하지 않고 가로셈을 먼저 가르친 이유는 제가 실제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세로 곱셈을 하게 되면 한 자리 곱셈만 많이 하고요. 바닥 올림, 덧셈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 당장 곱하는 이 수가 7, 8, 56이라는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7, 8, 56이라는 수가 7 곱하기 8, 1의 자리로 7, 8, 56인지 아니면 80 곱하기 7 해서 560인지 감각이 없이 단순히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만 주거라고 해서 바닥 올린 수만 더해서 곱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아이 그 곱셈의 시야가 좀 좁아지는 걸 많이 느끼고 갈증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75 곱하기 5다. 그러면 75는 70 있고 5 있는 수니까 그게 5개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70도 5개가 있고 5도 5개가 있으니까 70이 5개면 350, 5가 5개면 25. 그래서 350도 있고 25도 있으니까 375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세로셈, 곱셈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더라도 별로 부담 갖지 않고 곱셈을 잘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그래. 세로셈으로 무작정 곱셈을 가르치지 말고 가로셈으로 몇십 몇 이게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관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곱셈을 가르치면 괜찮겠다 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수년간 가로 곱셈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로 곱셈을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냐면 세로 곱셈과 가르칠 때 별로 가르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58 곱하기 8이라는 세로셈 곱셈이 있죠. 자, 이 곱셈을 설명할 때 제가 가로로 곱셈한 걸 상기를 시킵니다. 58 곱하기 8이라는 얘기는 물론 세로로 썼지만 58이 8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58이 8개 있다는 얘기는 50도 8개 있고 8도 8개 있으니까 그 두 개의 곱셈을 해서 더하면 된다. 자, 그걸 두 줄에 걸쳐서 쓸 수도 있는데 간편하기 위해서는 한 줄로 쓸 수도 있다. 그럼 간편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곱한 수를 다음 자리 수를 다음 곱할 자리 위로 올려놓고 나중에 계산하면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잘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학습지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학습지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고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이라는 얘기죠. 가로 곱셈 말고 세로 곱셈으로 처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세로 셈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세로 셈을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라는 이 곱셈은 굳이 특별히 연습을 하지 않아도 구구단을 학습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곱셈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뒤에 화면도 보시겠지만 8 곱하기 8이라는 곱셈이 있어요. 자, 그럼 8 곱하기 8이 구구단에서 학습한 내용이죠. 8 곱하기 8이 64라는 내용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세로 곱셈에서는 8 곱하기 8을 처음 64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로 셈 곱셈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익혀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세로셈에서는 자릿수가 세로로 잘 맞춰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뒤에 있는 8 곱하기 8처럼 8 곱하기 8, 8도 한 자리고 8도 한 자리지만 8을 8번 더하면 64라는 큰 수가 되죠. 그럴 때 60은 10의 자리 수고요. 그 다음에 4는 그냥 1의 자리 수입니다. 자, 그러면 64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10의 자리 숫자를 1의 자리 숫자에 끼워서 쓸 수는 없죠. 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디에 써야 되냐? 바로 10의 자리 칸에 60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수는 1의 자리 칸에 4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을 가르칠 때 중점을 둬서 강조하실 내용은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수가 두 자리가 될 때는 반드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정확히 맞춰서 세로줄이 어긋나지 않도록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뭐 곱셈을 알고 있느냐? 그거는 이미 구단 문제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 세로셈 곱셈 방법의 학습 내용은 구구단을 학습을 다 해서 기초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곱셈이 매끄럽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이 아직 학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구구단이 잘 매끄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 이렇게 세로 곱셈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내용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곱셈을 설명할 때는 자릿수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뭐 죽어라고 막 연습을 합니다. 네, 하루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3일 연습하고.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을 가르치신 다음에요. 그날 바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가르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라고 이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78 곱하기 8 이렇게 몇십몇 곱하기 몇을 한꺼번에 가르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요. 5 곱하기 8을 5, 8, 40이라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5에 바로 10배를 해서 그러니까 0을 하나 붙여서죠. 자, 10배를 한다는 건 어떤 특정 수에 0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5 곱하기 8이 40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5에다 0을 하나 붙여서 50 곱하기 8도 세로로 한번 가르쳐 봅니다. 자, 그때 덧셈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50 곱하기 8이 의미하는 건 뭐야? 50이 8번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50을 8번 더 한다는 얘기네. 아, 50이라는 큰 수를 8번이나 더 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곱셈으로 간편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자. 50 곱하기 8이라는 얘기는 50이 8번 더해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50 곱하기 8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자, 50 곱하기 8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65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0 곱하기 8이라는 얘기는요. 50은 5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다시 8을 곱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순서를 바꿨죠, 제가. 자, 5 곱하기 10 곱하기 8을 어떻게 바꿨죠? 5 곱하기 8 곱하기 10 이렇게 바꿨죠. 자, 그럼 5 곱하기 8 할 수 있죠. 40이죠. 바로 지금 연습한 거죠. 거기다가 다시 10을 곱하니까 5 곱하기 8 40에 10배 한 수가 50 곱하기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8이 40이니까 거기 10배를 하면 400이 되겠죠. 자, 그 400도 역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맞춰서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세로셈, 덧셈이든 곱셈이든 연습을 할 때는 점점점점점 금을 반드시 제가 지우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 건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 점선들이죠. 점선들이 싹 사라져요.
점선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도 연습을 할 때 점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그 점선들을 의식을 하면서 자릿수에 맞춰서 수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점선이 사라지더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자릿수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심지어 네 자리 곱하기 세 자리나 네 자리 곱하기 네 자리도 하게 돼요. 소수에 들어가면 소수점 찍히고 한 두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몇십 몇 점 뭐뭐 곱하기 몇 점 뭐뭐 이렇게만 돼도 벌써 자연수 곱셈으로 따지면 네 자리 곱하기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연습할 때부터 점선을 의식하면서 자릿수 맞게 새로 쓴 아이들은 그렇게 큰 수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편의에 맞춰가지고 8 곱하기 8인데 64를 이리저리 한 칸에다 64를 이렇게 쓰는 이제 그런 습관이 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큰 수의 곱셈에 가면 세로줄을 못 맞춰가지고 숫자를 막 자리 겹쳐서 쓰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세로를 막 더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르치실 때 세로 셈 곱셈은요, 자연수로 이제 곱셈을 하든 소수로 곱셈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자릿수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고 그 자릿수에 맞춰서 쓰는 그런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곱셈 방법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곱셈 방법은 세로 센 곱셈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로 센 곱셈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릿수를 잘 맞춰서 잘 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단추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맞춰서 쓰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2단계로 가면 몇십 곱하기 몇 해서 자, 앞에서 곱한 다음에 0 하나 붙이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치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르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앞에 8 곱하기 8 해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0 곱하기 8 해봤죠? 그 8과 50을 합친 수가 바로 58이에요. 네, 58이죠, 그죠? 네, 58 곱하기 8도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럴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일단 58에 8을 곱한다는 얘기는 8이 8개 있고 50도 8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던 58 곱하기 8이라는 얘기는 50도 8개 있고 그 다음에 8도 8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보면 8도 8개 있고 50도 8개 있는 거죠. 네, 그걸 세로셈으로 1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8 곱하기 8 이렇게 바로 위로, 그죠? 바로 위로 8이 8개 있으면 얼마지? 64예요. 맞죠? 자, 64를 바로 쓰고 자, 그 다음 밑에다가 400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줄로 하는 것은 88, 64에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는 4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60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 써야 되죠? 그런데 아직 50과 8을 곱하지를 않았어요. 50과 8을 곱하지를 않았으니까 60이라는 애는 나중에 50과 8을 곱한 다음에 합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8 곱하기 8에 64에 1의 자리 4는 쓸 수 있는데 60은 그 10의 자리 다음번 곱셈이 남아있는 수 위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줍니다. 바로 지금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이 부분이죠. 64에 6을 지금 미리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쓸 때 덧셈처럼 6을 먼저 올려서 쓰고 그 다음 4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자주 빠뜨리는 아이는 올리는 수를 먼저 쓰는 게 좋고요. 잘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아이는 1의 자리에 4를 쓰고 나중에 6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 남은 50이 8개인 거를 계산을 해야죠. 자, 50이 8개면 얼마죠? 8이 50개인 거하고 똑같죠? 곱셈은 교환법칙이 작용하니까 둘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50이 8개냐 또는 8이 50개냐 똑같이 50이 8개면 아까 옆에서 계산해 봤죠? 얼마였죠? 400이었죠? 네, 그 400을 쓰는데 아직 더해서 쓰지 않은 60이 지금 저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8 곱하기 50 또는 50 곱하기 8을 한 400에 올려놓은 60을 더해서 460을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 몇십몇 곱하기 몇까지 이제 처음에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기본적인 곱셈까지 한 번에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는 자, 제가 다음에 소개하는 영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학습지는 제가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부터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서 순서대로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학습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처음에 몇십 곱하기 몇 해서 덧셈을 2번 이렇게 해서 하는 학습지가 그게 2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습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학습지죠. 보통 문제집 아무거나 펼치면 나와 있는 거, 세로로 몇십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로 곱셈하는 거, 그렇게 해서 3가지의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일반 곱셈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싸우는 시간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이들하고. 네, 바꿔서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이제 부모님과 또 돌봐주시는 분들과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역시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정우미 아빠 만든 요 학습지 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2페이지씩 더 할래요?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 한다고 그러면 마음껏 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습지니까 자,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재밌게 수학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의외로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 재미를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엄마가 단지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학습지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도 있네 라고 하는 엄마의 이미지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